네, 방금 소개받은 김상환입니다. 너무나 저를 너무 거창하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잘해야 될 텐데 좀 걱정이 앞서지만은 제가 KBS 은퇴하고 10년 동안 혼자 세계 여행을 다녔는데 저는 뭐 여행사 그룹 투어가 아니고 혼자 배낭 메고 10년 동안 세계 한 150여 개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주로 이제 로컬 버스 타고 현지, 그리고 여기서는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러죠. 외국에서 이제 뭐 호스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공용룸에서 자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는데, 제가 부탁받은 그 강의 주제가 제주 관광 발전을 좀 모색할 수 있는 세계 여행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주제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심을 했는데 준비한 내용은 창의적 관광이라고, 이건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아니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네이밍을 했습니다. 타이틀을 제가 창의적 관광으로 붙여봤는데, 그 관점은 뭐냐면은 제가 여행 다니면서 제주 발전, 관광에 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칼라라는 관점, 색이라는 관점, 그리고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10년 동안 보고 경험한 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제주도 이 천혜의 보고를 가진 훌륭한 섬이 어떻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퀘션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주로 이제 영상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칼라입니다, 주제가. 여긴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예요. 여기서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림에서? 네? 그렇죠, 무지개도로. 이거 단순하지 않습니까? 무지개도로? 그냥 좁은 길에 무지개 컬러로 길게 한 100m 정도 색칠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이거 보러 여기를 와요. 저도 갔고요. 여기가 레인보우 스트리트 그래가지고 여기를 가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 길을 뚝 따라가다 보면은 큰 건물이 나오죠? 이게 랜드마크인 성당이에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길을 쭉 따라서 걷다 보면은 목적지가 여기에요, 사실은. 큰 성당.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이 도로에 이런 무지개 컬러가 없었으면은 얼마나 밋밋했을지. 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길 찾아가겠어요? 이 도로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무지개 컬러 입구에서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은 이 랜드마크인 이 성당이 보입니다. 이런 성당이. 참 굉장한 성당이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것도 볼거리가 되는데 여기를 찾아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바닥이 칠한 그 무지개 색깔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가면서 요새 인생샷이라고 많이 그러죠. 저도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서 인생샷을 찍습니다, 이 도로에서.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게 바로 칼라가 주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하지만은 칼라가 주는 그 파워예요. 힘이고, 이게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제주도에 이런 곳이 있나요? 단순하지만은. 근데 저는 만들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근데 조그만하게 초라하게 만들면 안 돼요. 어울리게 만들어야 돼요. 어디에다 이런 장치를 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거든요. 이건 이제 스페이스입니다.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여기는 오스트리아 짤스부르크 그 대성당 앞인데, 모차르트가 그 대성당에서 음악 연주가 그랬죠.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그 고성미치고, 광장에 여기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형이 있습니다. 그 위에 특이하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뭐 모차르트 생가 보고 그 대성당 구경하고 하지만은 대성당 바로 앞 광장에 이게 있어요.
여기서 인생샷 사진을 찍습니다. 여기 와서 보고. 간단한 거예요. 그림만 봐도 좀 멋있죠? 근데 만약에 이 밑에서 이 고성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찍었습니다. 이게 스페이스, 공간을 어떤 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작은 아이디어가 이런 관광 상품이 되는 겁니다. 여긴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수도의 어떤 광장에 있는 건데 똑같은 구형이 있고 원형 구조물이 있고 여기는 사람을 또 크게 만들었죠. 현대식으로. 이게 짤스부르크가 먼저인지 여기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마 제 짐작컨대 짤스부르크가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는 좀 현대적인 그 기법이 가미돼서 여기에도 사람들이 관광객입니다, 전부 다. 이게 그룹 투어인데 이렇게 몰려와요. 이런 장치 하나 가지고. 이렇습니다. 여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리야드에 있는 이제 그 외곽에 있는 공원인데요. 여긴 밤이에요, 지금. 밤인데 이렇게 지구 모양의 큰 풍선 같은 게 있습니다. 낮에도 있고 여기 이제 밤이 돼서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해도 그림이 돼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찍는데 어떤 장치를 했냐면은 그림이 수시로 바뀌어요. 이 그림이. 지구 그림이 나왔다, 화성 그림이 나왔다, 그리고 바다 그림이 나왔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스페이스 공간에다가 요걸 하나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밤에도. 낮에 오는 것만이 아니고. 이게 바로 아이디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제목으로 붙은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관광. 그 관광객 입장에서가 아니고 관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얼마든지 잠재된 그 자원을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 강의입니다. 이긴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 수도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유명한 도서관이거든요. 국법급 도서관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데 손을 못 대죠. 여기 큰 고색 창이라는 거 서가가 있는데 달랑 지구 모양의 풍선 하나 매달아 놨어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 사람이 옵니다. 이거 보러 오는 거예요. 그 도서관도 물론 뭐 고풍 창연하고 좋지만은 그 사이에 이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에 관광객들 보이죠? 관광객들이 이걸 보러 옵니다. 물론 이 풍선 하나만 보러 오는 게 아니지만은 이거는 그림이 지구를 상징해요. 지구를. 그래서 다른 금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지구 그림만 나와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물론 이것만 보러 오는 건 아니고 서간이 그 이제 열람실 이런 것도 보러 오지만은 요 장치를 하나 해놓으니까 부가가치가 생겨가지고 하나의 관광 명소가 됐어요.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아까는 이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걸 봤으면 이제 본론적인 주제로 넘어가서 칼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멋있지 않습니까? 왜 멋있냐면 바로 이 바닥에 있는 이 칼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거든요. 요 칼라를 이 도로 우리말로 하면 육교죠. 육교 위에 이렇게 칼라를 그려놨는데 요 밑에는 한 6차선 도로예요. 도로에 어버부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처음에는 이것도 그냥 다리였겠죠. 근데 여기다 단순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냥 칼라만 입혔어요. 근데 이게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명소가 되어버렸어요. 랜드마크가 돼가지고 관광객이 엄청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와요, 관광객이. 여기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인데 미술관으로 가는 어버브릿지 밑에는 6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 위에 저런 단순한 그림을 그려놨더니 일단 사람들이 사진 찍기 좋아요.
요즘 인생샷 찍는 게 뭐 열풍이 불어서 그런지 이런 걸 많이 찾아다닙니다. 다음은 그리스입니다. 지금은 아까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칼라를 위주로 하거든요. 이거 섬이 잘 아시죠? 산토리니 섬. 여기는 모든 건물을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칠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옵니다, 여기를. 풍경을 보러 오기도 하지만은 사진 찍으러 더 많이 와요, 사람들이. 여기서도 사진을 찍고. 근데 저 집들은 그냥 해마다 그냥 하얗게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색칠을 합니다. 비수기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진 찍게요. 이게 칼라가 가진 위력입니다. 그 집들도 별 특징이 없어요. 일반 주택이에요. 거기다 칼라를 칠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성 있게 해마다 페인트 칠을 해마다 합니다. 비수기에. 그래서 선명한 화이트 톤이 온 도시를 휘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산토리니 그 아무것도 아닌 섬이 제주도보다도 관광 자원이 없는 섬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관광의 섬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모로코입니다. 모로코인데 이 마을도 처음에는 이런 칼라가 없었어요. 굉장히 산골 오지예요. 이 마을을 가려면 저도 이틀이 걸렸어요. 험한 산길을 돌고 후진 로컬 버스를 타고서. 근데 여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냐면은 어마무시합니다. 정말 숙박 시설을 잡지 못할 정도로. 여기도 보면은 골목을 이렇게 칼라를 칠해놨어요. 그냥 자기들이 살던 집인데. 이런 식으로요. 대단하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 찍어요. 이게 집주인은 그냥 이렇게 장치를 해주고 돈 안 받습니다. 근데 이 마을도 제가 물어봤더니 주기적으로 색칠을 합니다. 마을 전체가. 이 마을이 아까 서두에 제가 산골 오지라고 그랬는데 오지 맞습니다. 산 밑에 아무것도 아닌 마을이에요. 이런 마을이 자기 살던 마을 그 집에 블루톤의 칼라만 칠했더니 관광 자원이 됐어요. 한 집만 칠한 게 아닙니다. 골목, 집집마다. 이게 바로 색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제주에 이런 마을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뭐 우리나라의 몇몇 도서에 흉내만 내는데 이런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진정성 있게 색칠한 마을은 없어요. 다음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 레이카비크가 아니고 까르타헤나라는 그 항구 도시인데 한 골목이 이래요. 골목이. 여기 있는 작품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작품 같지만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명품을 만들어 놨어요. 이 골목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하나 찍었습니다, 이 앞에서. 바로 이런 사진 찍으러 이 골목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일단 골목이 보기가 좋아요. 이뻐요. 골목마다 다 칠해놨어요.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 라파즈에 있는 그 마녀 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이 골목 보세요. 저는 우산을 장치해놨죠. 이런 곳은 많아요. 우산 장치해놓은 데는. 근데 이 골목마다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조그만 그림이 아니고 이 골목에 맞을 만한 마녀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토속적인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그것도 크게. 이 골목하고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죠.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골목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큰 골목에 이런 칼라로 이제 치장을 했다면은 그 골목에 있는 가게들, 조그만 가게들이 이런 식으로 또 장치를 해놨어요. 이건 커피집입니다.
커피집에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기는 카페 같은데 여기도 뭐 맥주집 같아요. 여기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런 그림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하나의 자원이 돼가지고 지금 사람은 없지만은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그 야간에는 또 이 그림에 맞는 조명을 해놓습니다. 그 까르테나는 골목마다 다 이래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라파제 시장 있죠. 그 마녀시장. 거기도 작은 골목마다 다 이런 장치들이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찍었고요. 그래서 멀리서 이 카트를 하나 잡으면은 굉장히 이색적이고 특이한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요걸 사진 찍으러 이 골목을 찾아온단 말입니다. 말라카라는 항구인데요. 말라카는 그 네덜란드 그 식민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이게 조그만 운하라고 그러죠. 운하인데 여기 배가 다녀요. 이런 집집마다, 쌓이던 집집마다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여기 유람선이 다니고. 이게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오는 그냥 수로예요. 아주 초라한 수로예요. 수로인데 옛날 있는 집 그대로 재개발하지 않고 칼라만 다양하게 칠하고 요 밑에는 전부 다 밤만 되면 업소로 바뀌어요. 식당, 카페, 뭐 술집 이런 데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메인 수로에 들어오는 그 사이드 골목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또 칼라 장치를 해놨어요. 골목마다. 이런 장치를 해놓고. 바로 이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수로에, 아무것도 아닌 시장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골목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색을 하나 칠해놨다고. 그래서 관광자원은 있는 천연적인 그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간단한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다음은 스코틀랜드입니다. 여기는 에딘버러 성 바로 밑인데 굉장한 그 유적지구예요. 한 뭐 500~600년 된 건물들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 손도 못 댑니다. 색칠도 못하고. 여기라고 안 그랬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막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 바로 밑에 여기까지는 손은 안 대고 상가에 있는 데만 저런 칼라를 칠했어요. 그랬더니 관광의 명소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런 식으로. 에딘버러 성도 굉장히 그 유명한 성인데 그 성만 보고 가면은 주변 그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별 소득이 없겠죠. 근데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이런 장치를 해놨더니 사람이 이 골목에 몰려들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습니다. 거기서 놀다가 전부 다 뭐 상점 있고 물건 파는데 식당 있고 커피집 있고 여기서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루 즐기다 가고 그러면서 관광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게 관광 자원이 되는 거고. 다음은 이제 공간의 활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보기에서 나무 멋있죠? 저게 키 큰 야자나무입니다. 근데 원래 이 공간이 이 야자나무로 빽빽했어요. 이런 공간이 없었고. 콜롬비아 코롤라라는 곳인데요. 이제 보세요. 그 야자나무 숲이 울창했던데 야자나무를 베어내고 저런 초지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사진 찍기 좋을 만한 장소에 키 큰 야자나무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이건 사유지도군요. 이 계곡 자체가. 이 콜롬비아는 아직도 그 장원제도가 남아있어가지고 대지주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야자 농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관광자원을 할 것인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차가 나다가 나무를 베어내고 공간을 만들어서
살리면 어떨까? 이게 바로 공간 활용도거든요. 그랬더니 여기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이런 좋은 그림이 나와요. 이런 장치를 해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 계곡에 이제 사유지니까 좋은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산책로를 뭐 4km 있고 긴 거는 10km짜리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려면 25,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요. 꽤 오지에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외국 사람들은 트레킹을 좋아하니까 4km 트레킹을 하고 10km 트레킹을 하고 그 트레킹 코스 가는 곳곳마다 저런 키 큰 야자나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보기도 시원하죠. 이게 바로 관광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공간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개조한다는 게 별거 없었어요. 그냥 스페이스만 만들어 놨을 뿐입니다. 산책로 만들고 그 키 큰 야자나무 숲을 베어내고요. 이 나무가 이제 유명해가지고 콜롬비아 국계 저 돈에도 이 나무가 나옵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산책길로 사람들이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와서. 여기도 가려면은 중앙 그 성당에서 특별 그 지프를 타야 돼요. 지프 타려면 돈 내야 됩니다. 거기서 일단 그 지역사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죠. 개인차는 잘 못 들어가요. 주차 공간이 없어요. 그 로컬 그 별도 지프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간 데 사유지인데 한 25,000원 정도의 관람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이건 접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인생샷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 카카오톡에 올리고 그래요. 친지들한테 보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키 큰 야자나무 숲으로 울창했던 이 공간을 왜 나무를 베어내고 이런 산책로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공간이 가지는 힘입니다. 제주도에도 아마 이런 곳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여기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니까 저는 그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지금은 겨울인데 여기는 일본 어디냐면은 홋카이도, 우리나라 뭐 삿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렸냐면 이것도 공간의 힘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무 있죠? 저 일부러 심어 놓은 겁니다, 사람이. 초원에. 이 지금 눈으로 덮여 있지만 여기는 보면은 굉장한 꽃밭이 돼요. 자연적인 꽃이 아니고 인공적으로 튤립, 뭐 봄꽃 여러 종류를 많이 심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일부러 심었어요. 여기 도로 위에. 왜 심은 줄 압니까? 그림을 만들려고. 여기 사진 작가들이 엄청 찾아옵니다. 이 사진을 찍으려고. 저도 여기 걸어서 갔어요. 저는 차비 아끼려고 렌트 비용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4km 정도를. 근데 이 눈이 거기는 눈이 겨울이니까 많이 있으니까 길이 또 좋아요. 걸어가기, 산책하기.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또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 길을. 엄청 찾아와요. 요 사진 찍으려고, 이 구경하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아주 유명한 나무입니다. 홋카이도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 물어보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아까 말한 요런 평지 위에 저 나무 대신 전나무를 하나 심어 놓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자기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소문났는지 외국에서까지 이 사진 찍으러 와요, 겨울에. 시시각각으로 그 광선이 차이가 있고 구름이 흘러가고 사진이 기가 막힙니다. 저도 여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요 사진 하나 찍으러 사람들이 차를 빌리고 차를 대절하고 단체로 오고 저처럼 걸어서 여기까지 옵니다. 이게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달랑 그 평원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 심었어요. 사진만 봐도 멋있죠? 제주도에는 이런 공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진 보면서 생각할 때 제주도에는 동백나무 있지 않습니까? 큰 동백나무. 겨울에 만약에 서귀포 지역에 빨간 꽃이 무성무하게 피어있는 키 큰 동백나무가 어느 한 오름 있는 지역에 한 그루 딱 있다고 봐요. 그리고 눈이 있어요. 관광 명소가 됩니다. 거기는. 제가 이건 장담합니다. 외국에는 동백나무가 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다음은 이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이 나무 잘 아시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바오밥 나무. 이 공간도 바오밥 나무가 이건 자생적으로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많이 베어내고 바오밥 에비뉴, 이제 영어로 하면 바오밥 스트리트를 따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장소를 찾아가려면은 그 수도에서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가야 됩니다. 저 서쪽, 동쪽이구나. 동쪽 조그마한 항구 도시 옆에 있어요. 근데 여기를 찾아가려고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 차를 타고 옵니다. 딱 요거밖에 없어요, 이 공간에. 이런 나무들이 주변에 많았는데 다 베어내고 일부러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여기만 남아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요거 보고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낮에 보는 것뿐만이 아니고 밤에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관광 자원화, 관광 상품화 해가지고 조명 장치를 해요, 이렇게. 밤에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밤뿐만 아닙니다. 일출을 보러 또 옵니다. 일출을 보러. 일출을 보러 온 사람들이 저녁까지 석양을 봅니다. 석양을 보고 사진도 찍고 거기서 하루 종일을 즐깁니다. 그냥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너무나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지금 사진을 안 넣어놨는데 카페가 근사한 카페가 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에. 가격은 좀 비쌉니다. 점심도 제공하고 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근데 아침에 일출 보러 온 사람들이 낮에 이 모습을 구경하고 이 옆에는 이제 그 토착민들 마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제 야자 열매 가지고 관광상품을 팔아요. 거기서 사고 밤에는 이 야경을 즐기고 아침에 일출을 즐기다가 밤에 즐기고 낮에 즐기고 석양까지 즐기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왔던 사람들은 이 사진 찍고 즐기면서 주변에 있는 그 커피 가게에서 커피 마시지 점심 먹지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 이 마을 한번 가면은. 이게 바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단순해요. 그 허허벌판에 그 허름한 원주민들 마을 있고 카페는 근사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현대식으로. 그리고 저 나무밖에 없어요. 그러다 주변에는 일부러 나무를 못 심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공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는 틈틈이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밀집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지도에도 나와요. 바오밥 에비뉴 그래가지고 이게 상품이 돼가지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여기를 찾아옵니다. 다음은 이제 밤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나이트 블루 오션 그러는데 밤은 이제 여행객들 생각하면 낮에는 구경하고 밤은 쉰다고 생각하죠. 그거를 좀 틀을 깨고 밤도 관광 자원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활용하는 건데 여긴 홋카이도거든요. 아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있고 그 마을인데
밤에 저렇게 야경을 해놨어요. 눈길 위에. 이 사진을 보세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제 트리, 제가 25일 그 근처인데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빈 공간에 사람이 서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 이렇게 용도로만 쓴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컬러가 수시로 바뀝니다. 한 4가지, 5가지 색깔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큰 설원 위에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하고 가로수 나무 구경하고 그 눈 덮인 그 초원을 즐기다가 밤에 도시로 오면은 눈이 많으니까 군데군데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밤에. 이게 밤도 하나의 관광 자원이 돼가지고 낮에 구경하고, 우리나라 같은 이제 밤에는 쉰다는 개념을 깨고 밤에도 관광객들을 거리로 불러내옵니다. 나와서 이 사람들은 찻집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맥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돈을 써요. 여기는 에콰도르입니다. 굉장히 키토라는 수도의 큰 성당인데, 이 성당에 사람들이 관광객이 옵니다. 밤에는 안 올 것 같죠? 밤에도 옵니다. 왜냐? 요거 하나 때문에요. 성당 정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보러 옵니다. 여기서 사진도 찍고. 이 건물이 밤에는 측면은 안 하는데 정면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단순한 그 사고의 발생한 것 같지만은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흡인력이 있어요.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밤에 쉬고 있던 사람, 밤에 놀고 밤에 쉬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보러 옵니다, 또. 여긴 인도 뭄바이입니다. 큰 성당인데 밤에는 이렇게 조명을 해놨어요. 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이건 전데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관광객들이 엄청 몰려 나와요. 아마 저 성당은 뭐 유럽 사람들은 성당은 별로 구경 안 하거든요. 유럽에 워낙 훌륭한 성당이 많아서. 근데 밤에 이 조명 보러 나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성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들이 잠자고 쉬고 있겠지 하는 그런 발상을 깨고 간단한 조명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내오는 겁니다. 다음은 이태리입니다. 이태리 한 중소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수로가 있고요. 이건 큰 성벽입니다. 낮에는 이런 모습인데 밤에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모습이에요, 낮에는. 이 밋밋하죠, 그죠? 이 성벽이. 낮에 봐도 밋밋해요. 밤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낮에보다 밤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 성에는. 저기 관광객 일부 보이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변합니다, 낮에. 밤에는. 성벽에. 이게 파사다라는 그 조명 장치인데 뭐 그렇게 어려운 장치 아닙니다. 이제는 뭐 이 기술은 보편화되어 있어가지고 돈 조금만 들으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조명은요. 이게 이 도시의 관광 상품화 돼가지고 이게 랜드마크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수로에 있는 자그마한 그 성벽을 이런 식으로 바꿔놨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이 꽃은 일부러 적용을 했는데 밤에 이 성벽에 저런 장치하고 어울리게끔. 그래서 저도 밥 먹고 산책하러 슬슬 나가봤는데 낮에마다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사진 찍고 즐기고. 현지인이 아니고 다 관광객입니다.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 차이나. 여긴 잘 아시죠? 티베트 라싸. 여기도 낮에도 볼만한데 밤이 더 좋아요.
밤이 이렇습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바글바글합니다. 큰 광장인데 낮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성을 구경하러 다니느라고. 근데 밤만 되면은 이제 성은 폐쇄하니까 광장에 다 모여 있어요. 사진 찍으려고. 여긴 또 사진사가 바글바글해요. 저도 여기서 그 사진사를 돈을 22yuan 줬는가? 사진 찍어달라고. 사진 찍고 그래요. 뭐 중국 현지인들도 많이 오지만은 외국 관광객들이 이렇게 많이 옵니다. 이게 바로 그 조명 장치 하나 가지고 쉬고 있던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제주도에 이런 장소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는 후프프라는 도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성인데요. 이게 아브라함 성이라고, 저도 현지 여기 가서 후프프라는 도시 여기 가서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큰아들이죠. 이스마엘, 뭐 교회 다니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데리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이 도시로 왔대요. 이 도시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이 동네 사람들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역사가 깊은 성인데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해 보세요. 아마 아브라함 그 굉장히 역사적 인물이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의 살았던 흔적이 있는 거는 성소인데 이런 식으로 밤에 뭐 장치를 했다면은 허가를 할까요? 근데 여기는 과감히 그런 우리나라와 더 엄격한 종교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런 장치를 해놓습니다. 사람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도시도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 앞에 있는 건물도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페인트 칠한 벽화인데 거기에 조명을 해놓습니다. 이건 접니다. 현진이한테 좀 찍어달라고 그랬고요. 이런 사진을 찍으러 밤에도 나옵니다. 밤에 컬러풀한 그 세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보러 구경하러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저긴 카페입니다. 카페인데 이게 그 아까 아브라함 그 궁전 앞에 있는 카페예요. 저런 식으로 장치를 해놓으니까 현지인도 오고 관광객도 오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울랄라라는 도시입니다. 사막의 도시인데 저거는 천연 바위예요. 저거 뭐 코끼리 바위라고 그러는데 밤에 조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놀란 것은 이 평원을 활용한 것을 보세요. 이게 카페예요. 군데군데 카페입니다. 이 사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낮에는 저렇게 카페 뭐 사람들이 좀 있죠. 여기는 밤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 저런 자연적인 그 구조물에 엘레판트 락이라고 그러는데 저런데 밤만 되면은 조명을 해놓으니까 더 멋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저기 손님을 모시고 관광객들은 밀려들고 낮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밤에도 몰려들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보듯이 저도 현지 가서 많이 놀랬지만은 같은 공간인데 컬러 톤을 바꿨다고, 도시든 마을이든, 그리고 공간의 화려한 가치를 좀 변화시켰다고, 저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관광 자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런 공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네임파워입니다. 흔히 가면 네임파워가 뭐냐면은 여기 보이죠? BRIS. 이건 호주의 브리즈번이라는 도시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제주 그러면 조그만하게 제주 글자 써놓고 보통 하얀색이죠. 그리고 말죠. 근데 여기는 크기도 커요. 그리고 다 컬러풀하게. 여기 뭐 저기는 사람 얼굴도 그려져 있고. 이게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됐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고. 여긴 우유니 사막입니다. 여긴 보고타라는 도시. 여기도 흰색은 아니죠, 그냥. 도시에 있는 자그마한 건데 컬러를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색다르게. 아마 여기 이 사람들은 이걸 가끔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순하게 하얀색의 바탕은 이건 엄청 커요. 크니까 또 자원이 돼가지고 사람이 옵니다. 이건 웰링턴이고요. 호주. 이건 코코라. 아까 그 키 큰 야자나무 숲 있죠? 거기를 상징하는 그 네이밍입니다. 여기는 멕시코의 그 메리다라는 도시고. 저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놔야만이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이쁘게 하고 색도 아주 독특하게 칠하고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증샷을 찍고 아, 내가 어떤 도시에 왔었다. 그 증명도 되고. 여기 멘도사라는 도시입니다. 남미에 있는. 이거는 북유럽에 있는 라트비아라는 도시고요. 이게 또 리마. 지금 제주만 해도 뭐 제주시, 서귀포 또 이렇게 마을 이름을 저렇게 조형화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뭐 있겠죠. 제주시도 있겠고 서귀포에 가도 있겠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뭐 남이 하니까 다른 도시도 하니까 한번 해놓자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아주 독특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관리도 하면서 색을 좀 달리하고 이거는 좀 차별화하는 전략입니다. 아, 다른 마을은 저렇게 했고 다른 도시는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런 정도의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게 제가 가본 도시들 중에 많은 도시들이 단순하지만은 이게 관광 자원화 돼가지고 랜드마크가 된 거죠,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도시에 가면은 즐기고 보고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거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제공해 주는데 이렇게 정성껏 계획을 가지고 가면은 도시 이름, 마을 이름도 하나의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